추석 연휴 전날, 틸은 이날을 위해 휴가를 쟁취했다. 바로 차례상에 올릴 밤을 따기 위해서다. 아버지의 가족은 이남 이녀. 차례상 음식을 나눠서 준비하는데 장남인 우리 집안의 몫은 밤과 떡. 우리는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우는 비선실세 집안의 대종가, 즉 시조 때부터 천년을 장남으로만 이어준 집안은 아니지만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장남인 집안이다. 장남에게만 몰빵하던 우리나라 역사, 이런 집은 한복 입는다던데, 아주 간소하게 한다던데 많은 말을 들어왔다. 한번 같이 차례를 지내러 가보자. 다시 차례상에 올릴 밤 따는 날로 돌아가서 아빠의 취미 농장에 도착해 모기약으로 샤워를 한 뒤 틸과 아버지는 밤을 따러 정글로 탐험을 떠난다. 주렁주렁한 걸 보니 올해는 서리를 당하지 않은 모양이다. 두 밤나무를 끝장내고 더 많은 밤을 찾아 끝없는 정글 속으로 사라지는데, 내게는 인공위성으로만 볼 수 있는 신비와 마법의 공간이다. 수십 년간 발가락 한 번 대본 적 없다. 벌레에 점령당했기 때문이다. 무기롱 좋은 거 날아가지고. 와라. 참 많이도 가져왔다. Arme deutscher Mann. In der Mutter das sieht. 틸은 군밤 킬러라 독일에서부터 이날만을 벼르고 별로왔다. 그것이 공생관계? 부장님들을 위해 하나하나 예쁘게 까고 벗긴다. 이 독일 남자는 이게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줄 아는 걸지도. 추석 당일이 맑았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후 차에 몸을 싣는다. 부장님이 영보다 곤충이 더 많은 야생의 선산에 가야 하기 때문에 긴 양말과 긴 바지는 필수다. 선산은 남양주에 있다. 가문의 역사는 900년대부터 약 1000년이고 선산의 역사는 약 700년이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로 700년간 전부 모두 남양주 집송촌에서 태어났다. 나는 아니다. 아버지와 가족은 오래전에 남양주를 떠나 서울로 이사를 갔고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다. 도착을 했다. Stop. Alles gut. Und da ist mein Uropa. Dessen Foto hast du schon gesehen. 이날 이 드넓은 산에서 만나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멀고 가까운 친척이다. 먼 친척은 마주쳐도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 그런데 웃기는 점은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는 점이다. 고서의 우리 조상님들 외모 묘사도 그냥 남자는 아빠, 여자는 나를 묘사한 걸 봐서는 유전자의 힘이란 참말로 무섭다. 올케인가? 응, 올케. 안녕.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입니다. 날 뭐라 그래? 엉클이라 그래. 만났어요. 한국말 잘하네. 틸은 처음 뵙는 분들이 많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틸. 지각생들이 도착하자마자 차례가 시작된다. 독일인 틸은 난데없이 수박과 동그랑땡에 고기를 수그리게 됐다. 틸은 우리 가족과 제사에 대해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듣곤 했다. 우리는 천년간 왕가의 외척이었다. 왕의 장인어른 등과 왕비가 끝없이 쏟아졌는데 고려 태조비부터 연산군 중종 반정의 발화제였던 월산대군의 박시부인 등 가장 최근으로는 고종의 큰어머니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고모. 우연인지 내 사주팔자 봐주던 점집이 이렇게 말한다. 프린세스 공주님이다. 쉬즈 프린세스. 얼마나 공주라이트를 당하고 살았으면. 왕관가?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동안 우리 대릴사위 체험하는 독일 남자는 적잖이 행복해 보인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음주를 하며 천막 기둥이 되어주는 틸이다. 하산할 시간. 줄을 지어 속세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좀 짠하고 귀엽다. 스머프 요정들 같다. 내년에나 또 올 생각을 하면 해외 거주자 차례의 눈시울은 급격히 뜨거워진다. 잠시 이웃하신 박원종 할아버지께 들른다. 독일 남자 틸은 산 친척들로도 모자라 반세기 전 친척까지 만나러 다는 처지다. 틸의 티셔츠는 잘못 샀다. 조만간 불태워야겠다.
박원종 머리가 아빠처럼 장대하고 컸다는 소중한 내용이 담긴 신노비다. 가장 유명한 조상님들은 박성명, 박중선, 그리고 연산군을 몰아낸 이 박원종 할아버지. 학교에서도 배움으로 생략하겠다. 왕좌의 게임 라니스터 가문이 너무 비슷해서 놀랐다. 500년대 이 책의 중종반적의 진상이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 난 읽지도 못한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의 비선 실세가 되면서 가문이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젠 다 옛날 일일 뿐이다. 차례를 잇게 한 장본인들께 인사를 드린 뒤 아버지가 어린 시절 뛰놀던 선영을 떠나 이 다음에 들을 곳은 사당. 사당 문은 시제 때나 연다. 외국인 운전 박대다. 보이는 게 없다.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자. 작년 시제 모습이다. 어쩐지 익숙한 비단 옷들이다. 우리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간다. 선사는 점점 다가오는 아파트 군집의 위협을 받고 있다. 나는 죽어서 여기에 갈 수 있을까? 조선이 무너지면서 전통 문화와 가문에 대한 인식도 일단락 지어졌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면에서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남인 아버지는 선을 많이 보셨는데 그 중에 한 산부인과 의사는 우리 본관과 팔을 아시더니 박원종 직계 후손과는 겸상도 안 하신다며 단칼에 잘라버렸다. 우리가 폐위시킨 당경 왕후와 죽이거나 내쫓은 그 가족들 거창 신치였기 때문이다. 천년의 약속도 아니고 반천년의 원한이라니.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양반 가문 간의 결합은 흥망이 달려있다고 여겼다. 할머니 역시 비슷한 가문의 딸이라 우리 가문과 합이 맞아서 시집을 오셨다. 지금 태어나길 잘했다. 30년 전이었으면 틸은 진짜 문전 박대당할 뻔했다. 다들 선산에 갔는지 놀러 갔는지 먼지와 차 몇 대만 둘러다니는 시내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 먹고 또 먹고 식사가 코스로 끊임없이 나오고 우리의 배는 점점 한가의 보름달처럼 이쁘게 동그래진다. 나는 배가 폭발하기 전에 대피한다. 아빠가 틸을 우주 대폭발에서 구해주시는 모습이다. 양반다리 하다가 다리도 부러질 뻔한 모양이다. 그런데 또 후식이 나온다. 안녕. 누구도 틸의 배를 얕봐선 안 된다. 포도가 또 나왔다. 너무 먹어서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다. 그의 배를 얕보지 마. 근데 갑자기 뒷집에 불이 나고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서방관을 응원한다. 포도 먹다 체할 것 같다. 상황은 종료되고 집에 갈 도로가 다시 뚫렸다. 할머니는 틸에게 식혜를 주러 달려나오시고 잘 가고 잘 살아. 내가 다신 안 올 것처럼 응원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나는 눈물 꾹 참았다. 뒤로 돌아가는 길 틸의 추석 체험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Ich fand es super spannend und fühle mich auch sehr geehrt, dass ich dabei sein konnte. Das Essen war super lecker, Reiskuchen, Maschista. Und es war auch super schön, dass die Familie mich so offen aufgenommen hat und alle nett und freundlich waren. War ein gutes Gefühl. 초등학생 때는 모르는 친구들이 명절이면 선산으로 가거나 친척끼리 깊게 얽혀있는 줄 알았다. 우리만 그런다는 것을 알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조선시대냐? 라고 하지만 각자의 집안에는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유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 전통이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한 정신적 지주인 것이다. 차례. 우리 집안에서 천년을 이어져온 무형 문화재, 형태가 없다. 가문 전체가 함께 뜻을 이루어야 앞으로도 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치는 천문학적이라고 생각한다. Doch, Maschista.